새벽이 막 밝아오기 시작한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부터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스름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골목을 따라 어린 소년 지훈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집은 작고 왜소했지만 어깨에 메고 있는 거대한 당근 자루는 몸보다도 커 보였다. 자루는 무거워서 지훈의 등은 굽어졌고 두 손으로 자루를 꼭 잡고서도 몇 번이고 비틀거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지훈의 발은 맨발이었고 찬 새벽 공기에 얼어붙은 듯 빨갛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렸지만 그 눈동자는 또렷했고 무엇보다도 깊은 단호함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울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직 이 자루를 팔아야만 하는 책임감과 집에 있는 병든 어머니를 위한 사랑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길가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지훈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어찌 그리 작은 몸에 저리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고 다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 바빠 그런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때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한 젊은 사진기자가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다. 기자의 이름은 현우였다. 그는 막 취재를 시작한 신참 기자였고 그날 아침에는 농촌의 삶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는 지훈의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들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졌다. 이 사진 한 장이, 아니 이 아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기사 그 이상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왜야, 어디 가니?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다니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파서요. 제가 대신 팔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다. 아빠는? 현우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떠났어요. 엄마랑 저만 있어요.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살배기 아이가 겪는 외로움과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이야기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아이와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카메라를 더욱 가까이 대고 지훈의 표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아이의 눈망울 속에 담긴 희망과 슬픔, 책임감이 화면 너머로 전달되기를 바랐다. 시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에는 노점상 할머니, 젊은 어머니, 그리고 길 잃은 아이를 안아주는 이웃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훈처럼 자신의 어린 나이에 가족의 짐을 짊어진 이는 없었다. 현우는 자신의 일을 잠시 접고 아이와 함께 자루를 나누어 들고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훈에게 물었다.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 크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고 싶어요. 엄마를 고쳐주고 싶어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아픔은 가장 큰 꿈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시간이 흘러 지훈이 시장에서 당근을 팔며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담겨 인터넷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소년의 모습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대도시에서 성공한 기업가 준호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성공과 부로 가득 찼지만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다. 영상 속 아이의 모습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일깨웠다. 준호는 그 영상을 멈춰 세우고 아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마음 한쪽에서 자리 잡은 의무감과 연민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지나쳤던 혹은 외면했던 현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훈과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준호는 지훈과 어머니의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 숲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번쩍이는 불빛들이 이제는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즉시 연락처를 찾아 지훈의 마을로 향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가족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겪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 회복이 더 필요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당근을 팔고 있던 지훈을 발견한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처음엔 낯선 어른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준호의 진심이 담긴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안녕, 지훈아. 나는 준호라고 해. 내 이야기를 듣고 너를 직접 만나고 싶었어.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 같은 애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그리고 나는 그중 하나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그날 밤, 준호는 지훈과 그의 어머니가 사는 허름한 집에 머물렀다.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어머니는 앓는 몸을 이끌고 준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래요. 지훈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준호는 그 밤을 새워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의 병력,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지훈이 겪은 외로움과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태어나서 겪은 어떤 성공보다도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준호는 자신의 회사와 연결된 여러 의료기관에 연락해 어머니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동시에 사회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지훈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서 가족을 돌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준호에게 차갑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다. 부자들이 와서 한때 관심을 보이고 곧 잊어버리는 게 다야 라는 말이 돌았다. 지훈 역시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또 다시 실망할까 바라는 두려움이었다. 그 와중에 준호는 마을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계획한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약속이 허언으로 끝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한시적인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끗까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준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마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한편 지훈은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준호의 지원 덕분에 새 교복과 책가방을 받았고 학교에 가는 길도 훨씬 안전해졌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가난한 집 아이로 놀림받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웃고 싶어요. 어느 날 지훈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럴 수 있어, 지훈아. 나는 내가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들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졌고 준호는 지훈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농촌 마을의 교육 환경 개선, 의료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나타났다. 일부 마을 원로들은 외부인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권력 다툼도 시작되었다. 주민들 사이에 신뢰의 균열이 생기면서 준호는 과연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눈빛과 어머니의 희망 어린 미소는 준호에게 계속 힘을 주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한번 자루를 메고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함께 따라 나섰고 몇몇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했다.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훈과 준호가 함께 시장을 돌며 당근을 팔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떤 이는 냉소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서서히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 준호가 마련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준호는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용품 지원뿐 아니라 방과 후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지훈은 그 공간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웠다. 한편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다. 준호가 연결해준 병원과 사회복지기관 덕분에 필요한 약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지훈의 미소는 점점 더 자주 보였다. 하지만 마을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몇몇 원로들은 여전히 준호의 계획에 반대하며 외부인의 개입이 마을의 전통과 자존심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점차 주민들의 의견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변하지 않는 진짜 변화야. 잠깐의 도움이나 자선이 아니지. 한 원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관심한 상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해. 준호가 침착하게 맞섰다. 그날 회의는 긴장감 속에 끝났지만 주민들 사이의 분열은 깊어졌다. 이 틈을 타 일부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준호는 점점 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맞서 싸워야 했다. 지훈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마을이 좋아지고 자신과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갈등은 그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준호 아저씨, 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어느 날 지훈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해. 변화를 맞이하는 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지훈은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용기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꿈은 단순했다. 건강한 어머니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언젠가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준호 역시 지훈의 결심에 큰 힘을 얻었다. 그는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바로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시장을 통해 농민들은 중간 유통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마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쉽지 않았다. 초기 자금 확보와 소비자 확보, 그리고 마을 내 이해관계 조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게다가 도시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준호는 지역 상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지훈도 친구들과 함께 SNS를 활용해 마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한편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불안정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던 중 갑작스런 악화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준호와 지훈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특히 지훈은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엄마, 제발 힘내요.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지우는 병상 곁에서 속삭였다. 준호는 의료진과 협력해 어머니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동시에 마을 보건소 개선 계획을 서둘러 추진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다. 초기에는 소수의 농가만 참여했지만 점차 많은 주민이 동참했고,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준호와 지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 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고, 일부 인사들은 준호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그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의 평화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준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며 다시 한번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임을 자각했다. 지훈 역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는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며 장래의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렇게 지훈과 준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변화를 향한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준호는 마을 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갈등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다. 그러나 준호는 침착하게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준호의 계획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은 외부인의 간섭이 우리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는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준비했다. 준호는 마을의 청년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를 원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청년들이 마을에 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했다. 우리는 이 마을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듭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청년들을 향해 말했다. 지훈도 청년 그룹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그는 마을에서 성장하며 느낀 외로움과 갈등, 그리고 희망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점차 모임은 활기를 띠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준호와 지훈은 지역 농민들과 협력해 품질 관리를 강화했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고 시장은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마을 농산물이 그들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이 필요했다. 준호는 마케팅 전문가와 협력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터넷 홍보를 강화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다. 지훈은 학교 생활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며 큰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마을 산책을 하며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우리 가족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때 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인생은 때로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강해진다. 내가 이겨내면 너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밝을 거야. 준호의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학교와 집, 그리고 마을 일을 열심히 해나갔다. 한편 마을 내 갈등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일부 인사들은 준호를 향해 음해성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준호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주민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입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훈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오는 편견과 맞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준호의 끈질긴 노력과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은 점차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변화를 주도했고 원로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러던 중 준호는 마을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큰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이번에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력을 모색했다. 우리 마을이 진짜로 달라지려면 한 분야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 전체가 나아져야 합니다. 준호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마을에는 새로운 교육시설이 들어섰고 보건소는 최신 장비와 인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어려운 가정들이 지원받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 모든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성장했다. 그는 공부에 더욱 열중했고 마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날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아저씨, 저도 앞으로 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다, 지훈아. 내가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나는 언제나 내 곁에서 도울 것이다. 이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한 변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기가 존재했다. 마을 내 일부 세력은 여전히 준호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그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다. 준호와 지훈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단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한 번은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준호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도와야 합니다. 그게 이 마을을 살리는 길입니다. 회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준호의 진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점차 평화와 화합의 길로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지훈과 준호는 함께 마을 광장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서로를 믿으며 이룬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훈아,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네, 준호 아저씨. 저도 준비됐어요. 우리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준호와 지훈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마을 광장에서 서 있을 때 마을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 전통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때때로 충돌했고 마을 내 소통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준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을 고민했다. 그는 젊은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참여하는 세대 통합 포럼을 제안했다. 이 포럼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냉담했다. 일부 언로들은 젊은 것들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회의적이었고 몇몇 청년들은 어른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신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포럼의 중요성을 설득하며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는 다르지만 결국 한 마을 사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드디어 첫 번째 세대 통합 포럼이 열렸다. 마을 회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초반에 긴장감이 돌았다. 하지만 준호가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면서 조금씩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포럼에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일자리 부족, 교육 기회의 한계, 마을 내 편견과 고정관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걱정을 나누며 젊은 세대가 전통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희가 마을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편한 삶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포럼은 예상보다 훨씬 의미 있는 자리로 발전했고 여러 해결책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포럼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마을의 전통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원로들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이런 상호 존중은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준호는 마을 발전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생태마을 조성 계획이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준호는 정부와 협력해 친환경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마을 곳곳에 산책로와 체험 농장을 만들었다. 또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지훈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젊은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 생태마을 프로젝트는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은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에 감탄했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다. 주민들은 함께 노력한 결과를 체감하며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외부 투자자들이 마을의 개발을 이용해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들은 생태마을 프로젝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려 했고 이로 인해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준호와 지우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을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준호는 주민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마을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외부 세력의 압력에 맞서 마을의 자주권을 지키기로 결의했다. 지우는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 간의 단합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준호와 지우는 정부와 협력해 마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막고 생태 마을의 원칙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마을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지우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워나갔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마을 모두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 지훈의 어머니 건강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여전히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했다. 지훈은 학교 공부와 마을 일, 가족 돌봄을 병행하며 점점 성장해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힘든 순간도 잘 이겨냈다. 준호는 지훈에게 늘 말했다. 힘든 순간일수록 서로 기대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잊지 마라. 이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었다. 준호와 지훈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아갔다. 이 시점에서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준호는 앞으로도 마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에 섰다. 준호와 지우는 여전히 마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었지만 점점 더 무거워지는 책임감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이 제안한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계획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대신 환경과 전통을 잃을 수 있죠. 준호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서 말했다. 지훈도 덧붙였다. 이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각자의 입장을 담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 전문가, 경제학자, 농민, 청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준호와 지우는 중재자로서 투명하고 포용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타 지역 사례 조사를 통해 산업단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파악했다. 고용 창출과 인프라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물 오염, 대기 오염, 교통체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전통적 생계의 붕괴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논의가 이어지면서 마을 내부 갈등도 깊어졌다. 오래된 우정이 흔들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 일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태도라 비난했고 다른 쪽은 발전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라 요구했다. 준호는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 화합의 날을 제안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다. 우리는 과거에도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듣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노인 김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감동한 주민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기로 다짐했다. 지우는 친환경 소규모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모았다. 유기농 농업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사업, 전통문화 관광 등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마을은 외부 단체와 협력하며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준호는 지역 정부에 직접 나서 마을 의견을 대변하며 환경 영향평가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기업은 공개 청문회를 약속했고 주민들은 이에 맞춰 자료 준비와 의견 전달에 힘썼다. 청문회 현장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정부는 추가 검토를 위해 계획을 유보했다. 마을은 비록 최종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이 경험을 통해 준호와 지우는 풀뿌리 운동과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을은 점차 유기농 농업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태양광 발전이 마을 시설에 도입되며 전통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경 정화, 문화 행사, 교육 워크숍을 조직했다. 준호는 저녁 노을 아래 마을 회관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변하고 있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훈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맞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서로를 믿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수학축제를 준비하는 마을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의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변화의 바람 속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에 직면했다. 유기농 농업협동조합은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중심에 위치한 협동조합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오늘 열릴 예정인 마을 대토론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청년들의 역할이었다. 그는 이 자리가 마을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준호 씨, 다들 벌써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준비 중인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세대만의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결정이니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마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어떤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찬성하며 마을의 경제적 부흥을 기대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외부 투자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은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단지 건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자연을 잃으면 진정한 발전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토론은 점점 열띤 분위기로 변했다. 준호는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적절한 개입을 시도했다. 여러분의 의견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후 토론회는 소그룹 토의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보다 깊이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청년들은 현실적인 경제적 압박과 미래 불안감을 토로했고, 일부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반항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지훈과 함께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토론회의 결과를 되짚어보았다.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오랜만이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과 갈등을 동반하죠.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후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워크숍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환경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서는 여전히 산업단지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마을의 경제적 유혹과 압박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몇몇 주민들은 다시금 갈등의 틈새로 빠져들었다. 어느 날 밤 마을 회관 앞에서 준호는 어린 시절 친구인 민석을 만났다. 민석은 산업단지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준호야, 우리 모두 먹고 살아야 해.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민석이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답했다. 민석아,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우리 마을을 위한 최선일까? 자연과 전통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친구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 이들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며칠 후 준호와 지훈은 다시 한번 마을 주민들과 만나 중요한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민이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우리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무분별한 산업화는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다른 주민이 맞섰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중재자로서 발언했다. 모든 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는 결국 찬반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단계적 발전 계획을 도출했다. 산업단지 건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을 붙였다. 동시에 친환경 농업과 문화관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도 확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준호와 지우는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은 여정임을 알았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힘임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마을의 균형 잡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산업단지와 친환경 사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마을의 모습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의 주역으로서 활약했다. 젊은이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에 도전했고 어른들은 전통 문화와 자연을 지키며 세대 간 연결고리를 이어갔다. 가을이 깊어지며 마을은 긴 시간 이어온 갈등과 논쟁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준호와 지우는 저녁 노을 아래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을 거야. 지훈도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이 마을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걸어가야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했다.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후 마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과 긴장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고 그 갈등은 점차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준호는 마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마을 지도자들뿐 아니라 청년 대표, 어르신들, 그리고 환경 전문가까지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산업단지 건설과 친환경 농업의 공존 방안입니다. 준호가 말문을 열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 전문가인 박 교수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고했다. 산업단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근 하천과 산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들며 반박했다.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준호는 양쪽의 목소리를 조율하며 말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환경과 경제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임을 절감했다. 마을의 미래는 단순한 이익이나 이상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산업단지 건설을 담당하는 기업 대표들이 마을을 방문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기업 측은 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역사회 지원 계획을 강조했다. 저희는 마을과 상생하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기업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기업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온 불신과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기업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점임을 느꼈다. 그는 마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균형 잡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와중에 청년 민지와 승현은 마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두 사람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도시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야. 큰 산업이 아니어도 작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마을을 살릴 수 있어. 민지가 힘주어 말했다. 승현도 동의하며 덧붙였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변화가 필요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두 사람의 열정은 마을 청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고 점차 지지를 얻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산업단지 추진 세력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 내부에서는 불안한 기운도 감돌았다.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주민들은 신뢰를 잃었고 준호와 지훈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투명성과 소통만이 답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숨기지 않고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해. 이후 준호와 지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회의에서는 문제의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과거의 갈등도 점차 봉합의 길로 접어들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다시 한번 힘겨운 겨울을 견뎌냈다. 산업단지 건설은 잠시 보류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준호와 지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며 작은 성공들을 쌓아갔다.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는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창업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점이었다. 변화와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준호는 마을 회관 앞에서 한숨 돌리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지훈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준호야. 우리 모두가 이 마을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다. 계속해서 함께 걷자. 마을은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을 지나며 새로운 봄을 기다렸다. 그 봄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었다. 봄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다. 겨울 내내 견뎌온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가 안정되면서 마을 경제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준호와 지훈은 매일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두 사람은 산업단지 문제로 인한 상처와 불신을 치유하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젊은 세대가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지원했다. 지훈 씨, 우리 마을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준호가 말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지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야 해. 그 시기, 민지와 승연이 추진한 직거래 시장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도시의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면서 농산물의 가치는 높아졌고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직거래 시장은 마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산업단지 건설 문제는 여전히 마을의 불씨였다. 몇몇 주민들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지를 표했다. 반면 환경보호와 마을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마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민지가 한마을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한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이들 말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의 삶터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자연도, 우리 문화도 사라질 수 있어. 준호는 이 갈등의 심화가 마을의 단결을 위협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 간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균형 잡힌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런 와중에 기업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제안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기업 대표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며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말로는 친환경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한 주민이 비판했다. 공청회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격렬하게 맞섰지만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마을 공동체는 과거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갈등을 대했다. 준호와 지우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마을의 발전은 반드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둘째,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 없이는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주민 대표들과 함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산업단지 건설과 마을 발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소통과 합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청년 주도의 친환경 프로젝트도 확대되었다. 민지와 승연의 시장은 점차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에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생겨났다. 한편 마을 학교에서는 환경교육과 지역 역사 수업이 강화되었다. 어린 세대가 마을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줘야 해요. 그래야 이곳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죠. 민지가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준호는 어느 봄날 마을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연설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이 마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축제의 분위기는 화합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그날 밤 준호와 지훈은 마을의 조용한 산책길을 걸었다. 지훈 씨,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래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길이 맞는 길임을 믿어요. 지훈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을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그들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마을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모두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완벽한 평화와 조화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였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었다. 준호와 지우는 그동안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산업단지 건설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문제는 마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마을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준호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입니다.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은 몇 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출했다. 산업단지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경제적 이득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보호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우리 마을은 자연과 함께 살아온 곳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정체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 노인이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아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대표가 맞섰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은 때때로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졌지만 준호와 지우는 중재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두 사람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마을은 투표를 통해 산업단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투표 당일, 마을 회관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긴장감 속에서도 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조건부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기술 도입과 주민 복지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우리 마을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미래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준호가 결과 발표 후 말했다. 지훈도 덧붙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조건들을 지키고 마을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마을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적극 도입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참여해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을 발전에 주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 마을 내 교육과 복지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다.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도 활발해졌다. 민지와 승연이 주도한 직거래 시장은 더 확장되어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까지 포함하는 종합마켓으로 발전했다. 이는 마을 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차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화합이었다. 과거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갈등을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준호는 어느 날 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고 믿습니다. 주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의 말을 지지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마을은 하나로 뭉쳐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지훈과 준호는 함께 마을을 걸으며 말했다. 지훈 씨,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네요.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마을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